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에리카예요. 도대체 왜 복지천국 노르웨이를 버리고 한국에 왔냐고 궁금하시죠? 노르웨이는 분명 좋은 나라예요. 복지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죠.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요. 이웃끼리도 인사 안 하고 직장에서도 일만 하고 각자 집에 가버려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였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내일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그때 정말 서럽고 외로웠어요. 겨울은 더 끔찍해요. 해가 오후 3시면 져버려서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아요. 저도 매일 비타민 D 먹고 일광등까지 써야 했어요.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문제였어요. 맨날 감자, 생선, 빵. 양념이라고는 소금뿐이에요. 제대로 된 식당도 별로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혼자 먹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처음 왔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드시니까 젊은 사람이 바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뭐지? 혹시 할머니 아는 사람인가? 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반찬 더 주시고 어디서 왔냐? 한국 어떠냐?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의심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돈을 받으려는 건가? 하면서요. 노르웨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의심부터 하거든요. 기숙사에서도 언니들이 간식도 나눠주시고 아플 때는 죽까지 사다 주고 그때도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중에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의심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무 데가 없이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도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김치만 봐도 이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매일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안전함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고 카페에서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가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도 경찰서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학기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점점 한국이 좋아져서 노르웨이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왜요? 한국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처음에 정말 화내셨어요. 복지천국을 버리고 왜 그런 가난한 나라로 가냐고요. 특히 어머니는 북한 뉴스 때문에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어요. 여기가 오히려 노르웨이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한국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데 학생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도 문이 안 열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Is there something wrong? Can I help you? 돌아보니까 와,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뭔가 신사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카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 제가 용기 내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이러면서요. 그때 정말 창피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역시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하면서 자책도 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여자가 먼저 커피 제안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한국은 다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같은 도서관에서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 남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정말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 거절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여학생이 혼자 있으면 가끔 나쁜 남자들이 접근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외국인 여학생이 혼자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순수하게 고마워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한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제 생각이 났다고 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제 그 외국인 학생이 또 올까?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운 오해였죠. 첫 커피 데이트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웃겼어요. 그럼 나를 나쁜 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한국 문화, 노르웨이 문화, 서로의 꿈과 미래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대화하다가 제가 노르웨이에서는 남녀가 더치페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밥값도 못 내는 사람으로 보나? 아니면 한국 남자들을 무시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노르웨이 문화를 설명한 거지 한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해명했어요. 그제서야 문화 차이구나 하고 이해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오해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제가 노르웨이에서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했을 때도 혹시 한국의 효문화를 비판하는 건가?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사귀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허락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만나기 전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외국인들은 이혼도 쉽게 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르웨이 같은 서구 여자들은 개인주의적이어서 시부모 모시는 것도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잠도 못 잤어요. 어떡하지? 첫인상부터 나쁘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한국어도 서툴고 예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인상을 드릴까 고민했어요.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인사를 드렸는데도 대답도 짧게 하시고 계속 남편하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젓가락질도 서툴고 한국 음식 먹는 법도 잘 몰라서 계속 실수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시어머니가 날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서 울고 싶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컥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외국인 아가씨가 너무 착해 보이는데 한국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적응하기 힘들 텐데. 라고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몰래 외국인 며느리 둔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생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 못하는 걸 보고 한숨 쉬신 것도 저를 답답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며느리가 너무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안타깝다.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아서 다음에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께 어머니, 처음에 제가 오해했어요. 저를 걱정해 주신 거였는데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어머니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요리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또 다른 오해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서 사투리를 쓰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말투도 강하시니까 화나신 건가 하고 계속 긴장했거든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이해가 뭐하노?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한다고? 뭘 잘못했나? 하고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는데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시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가 내 말투 때문에 무서워하나? 하고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할 때는 일부러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시고 표준어로 말씀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사투리가 정겹고 재밌어요. 시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가 사투리까지 배워간다고 자랑하세요. 이제는 제가 사투리를 더 잘한다고 하실 정도예요. 한국 가족의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이제 진짜로 한국에서 평생 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예상 밖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영어 강사로 일할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노르웨이도 영어 교육 잘하는 나라인데 하고 설명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외국인이니까 월급을 좀 적게 줘도 되겠죠? 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 선생님들보다 30% 적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아야 하지? 하면서요. 다른 학원에서는 더 심했어요. 노르웨이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이 좋아할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 반응도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어요. 이 선생님 미국 사람 아니네.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발음이 미국식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정말 좌절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조금만 참아라. 실력으로 보여주면 다들 인정해줄 거야 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업 준비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철저히 하고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학생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실력도 늘어나니까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 정말 좋다고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 학생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 학부모님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노르웨이 선생님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에는 노르웨이에서 온 선생님이 계신다고 자랑하시고 새로 오는 학생들도 노르웨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외국인 선생님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모르니까 입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육 과정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영어 문제도 분석하고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파악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외국인 선생님인데도 한국 상황을 잘 아신다고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8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의심받았는데 지금은 외국인이라서 더 선호받고 있어요. 학생들도 저를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노르웨이 얘기 더 해주세요. 나중에 노르웨이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예전에 저를 차별했던 그 원장님이 나중에 연락해서 그때 정말 죄송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나중에야 알았다고 사과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에도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가 한국에서 인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여겨주시거든요. 한국에서 11년을 살면서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라고요. 처음에 노르웨이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한국 생활,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 정말 깨달으셨다고 해요. 노르웨이도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였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하시면서 한국 정부가 정말 국민을 잘 돌보는구나라고 감탄하세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하니까 교육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괜찮겠냐고 걱정하셨거든요. 노르웨이는 경쟁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한국의 교육열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왜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리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한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한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지 보시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이한이가 책 읽는 걸 도와주시고 시아버지께서 같이 놀아주시면서 한글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화상통화로 보시고는 우리는 아이를 방치했는데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시는구나라고 감동하셨어요. 이한이 때문에 매일 아침에도 통화하시는데 손주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니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언제 또 한국 갈 거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교육 문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애가 겨우 9개월인데 벌써 교육 얘기를 하나? 하고 놀랐거든요. 노르웨이는 정말 자유롭게 키우는데 한국은 너무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도 한국 엄마가 되어서 이한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떤 책을 읽어줄지, 어떤 활동을 시킬지, 시어머니께 조언도 구하고 다른 엄마들과도 정보 공유하고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최고예요. 아기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해 주시고 아이 울면 같이 달래주시고
정말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워주는 느낌이에요. 회식 문화도 이제는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왜 회사 사람들과 개인 시간을 보내야 하지? 했는데 지금은 학부모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다른 선생님들과의 회식도 기다려져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되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노르웨이는 모든 게 너무 느려서 짜증날 때가 많았거든요. 안전함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안이 키우면서 더 실감해요. 밤늦게 응급실 가야 할 때도 무섭지 않고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놀게 둬도 걱정 안 되고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음식도 완전히 한국 입맛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매일 이런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노르웨이 음식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목표는 한국에서 더 큰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출간되면 나중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또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한국의 IT 기술도 정말 놀라워요. 온라인 수업할 때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새로운 교육 기술들도 빨리 도입되고 교육자로서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노르웨이로 언제 돌아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저한테는 한국이 훨씬 더 완벽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든든함,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게 한국에서만 가능했어요. 이안이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완벽하게 말해요. 이 아이에게는 한국이 진짜 고향이죠. 11년 전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노르웨이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노르웨이 친구들이 언제 돌아올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왜 돌아가야 해? 여기가 내 집인데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다들 에리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됐구나 하고 웃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번 사연은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시집온 에리카의 이야기입니다. 에리카의 노르웨이 친구들이 오면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데 어디를 추천하며 좋을까요? 댓글로 맛집, 여행지, 추천할 곳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